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휴가간 나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도 11MC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꾸려볼 예정입니다. 자, 쇼미더스탁에서는요. 1시간 동안 시장의 특징주를 하나씩 다뤄볼 거고요. 이어지는 전문가들의 전략주와 A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와, 이 전문가 계속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뒤에 전문가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출연할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23일) 오늘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 애석하게도 시장은 사탄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유가증권시장 일본 그래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하락과 주식 양도세 이슈 등으로 오늘 시총상해주들이 주르륵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2333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2311포인트 선까지도 하락폭을 키워가는 연출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권 부근인 23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치네요. 수급적인 측면들도 마찬가지로 뒷받침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600억 원가량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수급 안에서의 장바구니 살펴보겠습니다. 4조 동화원을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HMM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단 그리고 IT 투톱을 매도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의 우려와 더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 전약 후 양약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살펴보시죠. 코스닥 704포인트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는 종가 691포인트 선 출발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저가권을 종가를 형성한 모습 보여줬는데 3%대 깊은 하락세 다음 주에도 연출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론과 파나진, 도이치모터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도한 종목 장바구니에 들어가는데요. 87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에서는 그래도 양 시장에서 오늘 매수세를 보여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타난 가운데 엔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1,200원대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 1,280원대로 오늘 거래 마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추세는 지켜보시면서 수급적인 측면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브리핑 마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골든마우스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뭐 시장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파이팅 있게 인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해서 또 하나씩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이 오늘장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왔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엘컴텍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엘컴텍은 대표적으로 금 관련주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금 관련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최대치로 중앙은행들이 또 순매수 규모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3분기에는 240톤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400톤까지 굉장히 뭐 역대 최대치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금 사재기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이제 상한가까지 거의 갔다가 상한가를 닿지는 못하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중앙은행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내년째는 이제 금값이 2배 정도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한 1,800달러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적게는 2,5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좀 추측을 해본다면은 지금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죠. 이제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동안에 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뭐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금 관련주들은 그렇게 약세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엘컴텍도 그 이전까지 한 1,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주가 자체가 이제 시장의 급락과 함께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800원, 900원까지도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나라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제 금 시장에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세를 면치 못하던 제가 이전에 금주인님의 이름을 이제 달러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가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돼 있는 IT센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엘컴텍도 마찬가지고 IT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동안에 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에서 다시금 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그간의 약세를 뒤로 하고 이제 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를 전환해주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험 부담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안전자산이 최고다. 그쵸. 그래, 맞다. 금이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내년에 금값 2배라고 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주연 대표의 말이 맞고 신뢰감이 간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골든마우스님의 별명이 금쥐셨나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즌에 운 좋게 저번 시즌 프로그램에서 운 좋게 이제 1등을 하게 돼가지고 1등이셨나 봐요. 네, 금지라는 좀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금에 관련한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인지 좀 궁금하네요. 금이랑은 하등 관계가 없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특징주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또 뒤집었던 종목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어차피 이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타랠리를 다들 기다리셨는데 사탄 랠리가 이어졌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 보따리 들고 나오려다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다시 도로 집에 들어가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장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 자체도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근데 이제 다른 이슈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지분 매각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의 수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평가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가격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려감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기는 조금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10월, 11월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한 그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조금 눌린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조금은 이제 눌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테슬라도 급락했다. 악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에 8중이 충돌이 됐고 관련해서 또 주가도 좀 급락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이 기사들이 속보가 쏟아지는 만큼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 들어보셨을 때 너무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 골든마우스의 말이 옳다 생각이 드신다면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는 이분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이주연 대표님이 그래요. 금 보고 계신데 또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진단키트인가요? 진단 키트는 아니고요. 네. 이제 코로나 관련입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메가 ICS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하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지금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가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다시금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한가 도전주로도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은 메가 ICS라는 종목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붙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거의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0% 가까이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산소 호흡기라던가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리턴 코로나 관련해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는 단기 과열 부근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I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5%대로 시가가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8%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이제 8.9% 정도, 거의 9%가 넘는 장중에는 10%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만 거의 20% 가까운 그런 변동성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 특히나 오늘은 윗꼬리 달고 쭉 빠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달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명. 이번 3주 동안에만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래서 전체 인구의 이게 18%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점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하루에 100만 명 정도만 좀 감염자가 발생을 하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4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턴 코로나라는 재료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걸로는 보이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고점이다.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충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한 테마가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에 속한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속한 이제 몇몇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테마를 기대를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를 기대를 해서 괜히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잘못 잡았다가는 또 한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잘 고려를 해 보셔서 좀 저점에 있는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리턴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최고의 또 전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주연 대표님 말처럼 외과의 CS 지금은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들어갈까 했던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금주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두 네. 번째로 또 들고 오신 종목이 있을까요? 어떤 종목 괜찮나요? 이제 상신전자라는 종목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하셔라. 아, 같은 맥락으로. 두 분이 네. 오늘 뭐 짜신 건 아니죠? 짠 건 아닌데 장이 솔직히 장도 너무 안 좋았을 뿐더러 지금 사실 시장 자체 돈이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시고 네.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특징주로 이제 뭐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좀 아니면은 네.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종목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의를 해봐야 될 종목으로 오늘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을 가져오셨다는데 왜 그런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도 될까요? 일단 차트보다는 처음에는 기업 분석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네. 상신전자라는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상신전자라는 종목이고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이 상신전자의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상신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1.3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32%로 굉장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따라서 이 상신전자라는 종목도 같이 강한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이 상신전자의 지분을 45%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상신전자도 어느 정도 시세를 줬거든요. 근데 차트를 제가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거 1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인데 자 13시 전후로 해가지고 점심시간대죠. 점심시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딱 한번 시세를 주는 구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장 마감할 때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패대기를 치는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더 오늘 가지고 온 거고 사실 소위 말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뉴스 매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급등하는 종목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는 크게 대말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미래나노텍이 급등을 해주면서 덩달아서 이 종목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거래가 나올 때는 조금은 이제 짧게 내가 크게 먹고 나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짧게 수익 실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신전자가 이런 좀 요즘 시장에 어떻게 보면 단면을 보여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차티스트 같이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주의 종목이지만 짧게 트레이딩한다면 또 나쁘지는 않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이면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금주님께서 어떤 주제로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산타를 기대했는데 네. 산타크로스는 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서 왔어요. 이 골든 마우스가 산타가 되려고 합니다. 이미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원래는 이제 사실 조그만 거를 쓰려고 했는데 네, 머리띠를 우리 큰 이주연 걸로. 대표님께서 네.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고 있냐? 더 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좀 크게 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띠를 쓴 만큼 골든 마우스님께서 황금빛 선물 대잔치를 여러분들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산타가 없다면 내가 산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밤 8시부터 함께 골든 마우스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사이트 바로 들어오셔서 클릭해 주시면 사이트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이벤트들 많은데요. 거기서 또 종목에 대한 퀴즈들도 들어갑니다. 만약 종목 맞췄다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선물 준비되어 있죠.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참여하셔서 추리 종목을 전송해 주세요. 무료 방송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이벤트로 힌트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맞추신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1285 누르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들 한 번 더 정리하고 와서 저희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쇼미더스타 계속해서 오늘의 골든마우스님과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데즈 컨바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860원으로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 좀 전략을 수정할까요? 그대로 가져갈까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간다. 네.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그대로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얘기 자세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좀 속옷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인데 요즘에 좀 이런 의류, 패션, 섬유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죠. 코로나 봉쇄 때문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한 3년간 기업들이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됐고요. 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턴 코로나랑 그리고 코로나 풀리고 나서 리오프닝, 리턴 코로나랑 리오프닝 이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갈 거냐 아니면은 코로나 봉쇄가 조금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내부적인 상황에서 코로나가 좀 전염세가 또 확증이 되고 있고 감염자가 점차 많아지고 사망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곧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봉쇄 완화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봉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다시금 조금 이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다 거친 그런 시기를 중국도 좀 뒤늦게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좀 딛고
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제 양회에서는 그동안의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내수 위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위축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본격적인 공격적인 부양책이라던가 어떤 정책 방안들을 낼 예정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좀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굉장히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딱 한 나라 중국에서만 실적이 3%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연히 원인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였겠죠. 그래서 그 타격으로 실적이 좀 줄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앞으로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또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나이키도 시외 그리고 본장에서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전에 저점에서 좀 바닥권에서 횡보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이런 모습들 지금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좀 추가적으로 충분히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목표가 이런 것들 설정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나 뭐 실시간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노란 톡방이죠. 거기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로나 타격을 봉쇄 풀리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완화되면 그 상승세 이어질 거다. 전략은 그대로 스탠바이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샵 377 2번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시젠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제약바이오들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좀 맞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님 시즌 역시도 이젠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잡아봐야 되는 시기일까요? 차트적인 측면 보면은 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즌을 중장기로 볼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를 한 3만 원, 3만 5천 원, 요 부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즌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전의 저점 바닥에서 한번 옆으로 횡보하고 반등 나오고 지금 또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재료는 당연히 리턴 코로나죠. 지금 이 진단키트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고 해요.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해서 진단키트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또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즌은 사실 3만 원대 부근까지만 좀 계속해서 홀딩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얘기 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또 세 번째 종목이 12월 19일에 얘기해 주셨던 링네트가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차트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사실은 와 오늘 진짜 시장 형파 제대로 받았다 생각 듭니다. 4%대까지 좀 하락하고 캔들이 지금 우하향 곡선을 좀 꺾여가는 움직임이라서 걱정이에요. 이만 저만 아닙니다 하실 텐데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봤을 때 일봉적인 측면만 보면 좀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넓게 보시는 게 좀 좋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그 가격권까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이고 다시 좀 보기보다는요 좀 새로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종목들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4%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만 마이너스 3%대 3.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증시가 3% 빠졌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은 2배 정도 빠지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증시가 3%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은 그것보다 더 빠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링네트가 4%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 뭐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4% 빠지고 뭐 5%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없습니다. 개별 호재로 인해서 그 하루하루 좀 이제 시장 대비 방어력이 좋은 종목이라던가 급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링네트를 다시 보기보다는 제가 또 오늘 가져온 뭐 상한가 도전주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셔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자. 링네트는 이미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에 피드백 해주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 갈 수 없어요. 19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화학업종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보수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주권가에서는 얘 44,000원까지도 갈 거다. 좋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좀 바닥이니까 우상향으로 보시나 본데 전문가님 역시도 좀 그런 게 베팅을 좀 하시나요? 업황적인 측면 좋지는 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사실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산업에 좀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탄소 섬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탄소 섬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탄소가 이제 92% 이상 함유된 그런 섬유를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 일반 철강보다 더 가볍고요. 4분의 1 정도 가볍고 그리고 강도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이 철이라는 게 이 철이라는 게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래 산업의 쌀이 이 탄소 섬유가 대신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가볍고 더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방산산업 그리고 뭐 수소 연료 탱크 이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강도 탄소 섬유라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개발한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가벼운 그런 더 이렇게 효율성 있는 그런 소재를 또 개발을 해서 이제 원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생산을 해서 좀 수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산으로 처음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라는 분야에서 이 점차 성장세를 보일 거고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탄소 섬유 분야에서는 좀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에도 투자 그 공장을 지었고요. 지금 그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플랜트를 100%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활발하게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런 만큼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공장까지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능력이라던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린 그런 전략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챈데리님도 너튜브에서 탄소 섬유는 효성이 국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지훈 대표에게 뭔가 힘을 더 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요. 바로 이주연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옆에서 우리 금지님, 골든마우스님의 또 성신양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성신양해 바로 말씀을 네,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즌에 이제 프로그램 그 슈팅스타 똑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저희 노란톡방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란톡방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드렸었던 도전 그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신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달에 시멘트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고 이 원래는 사실 1월 달에 있을 시멘트 가격 인상이 원래 올해 원래 인상을 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좀 미뤄져서 1월로 인상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뤄진 만큼 기대감도 클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니지만 올해 3월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동양이라는 회사와 이 성신여해와 경영권 이슈가 기사화가 되면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제 사실 그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거의 한 100%, 200% 상승하는 게 사실 거의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우습게 느껴지실 정도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한 상황들은 내부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사들을 통해서 이런 추이들을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 드렸을 때 이제 네옴시티 시멘트 이제 회사들 중에서 네옴시티 참여 기대감이 유일하게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신여해를 추천드렸었는데 이제 요런 세 가지 토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시멘트 가격 인상, 그리고 경영권 분쟁, 그리고 네옴시티 참여 기대감. 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성신여해 여러분께서 이제 목표가까지 그냥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자 일석삼조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성신여해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이어서 두 번째 또 AS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메디클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최근에 소식이 나왔는데요. 신규 공급막 발굴 사업에 영역을 확대하겠다.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을 좀 더 넓힌다는 건 이제 내가 돈 제대로 벌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약간 실적을 기반을 실적주 좋아하세요? 실적주 일단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트 위에 실적이 있고 실적 위에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그래서, 보고 실적 보고. 네. 아니죠. 반대죠. 그럼 실적 실적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네. 실적이 맞다. 내가 생각한 구간에서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된다라면 그때 차트를 보는데 그때도 이제 차트가 저는 약간 높은 걸 좀 싫어합니다. 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우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사실 매수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NC 소프트를 드렸을 때도 그렇고 네. 다들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11월, 12월 들었을 때 바닥이었지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권을 냈고 저희가 수익 실현한 건 2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특징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높게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네. 이제 눌림목을 줘서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그냥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장의 수렴한 주가가 시장의 수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메디클과 이제 MOU 체결을 맺으면서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구강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로 이제 치과 시장에 진출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치과 시장에 진출에 나선 거는 랩지노믹스가 우리나라의 최초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그 중국의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봉쇄를 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겠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코로나를 봉쇄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영업이익을 이제
영업이익이 늘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운영되는 이제 그 진단 수탁 기관인 클리아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클리아랩을 이제 이 랩지노믹스가 인수를 하려고 해요. 이 클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진행 후에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이제 FDA 그 미국에서 FDA 그 승인을 거쳐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약품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클리아랩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FDA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랩지노믹스는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변화를 해보자.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들 보고서 차트 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또 측면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 전략 AS로 좀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언제 돌파해요? 이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실적이 워낙 좋나요? 지금 뭐 쌍용차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님께서도 그 재벌집 막내아들 보시나요? 저는 열혈 팬입니다. 열혈 팬이신가요? 네. 저는 그 이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면서 이 KG 그룹이 네. 거기에 모티브가 아닐까. 너무 닮아 있다. 이런 네. 모습을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KG는 제가 이 KG 모빌리언스를 항상 그 AS로 나오면서 TV 방송 나오면서 그 AS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KG 그룹이라는 그 그룹 자체가 곡간에 곡식이 너무나도 많은 회사이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결제 시스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앞전에 뭐 쌍용차 이제 관련해서 그 KG 그룹 자체가 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도 바뀌는데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KG 그룹들의 이제 회사들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 구간인데 진짜 언제 가냐.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좋은 기업과 실적이 좋은 회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진짜 20%고 30%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돼요. 그리고 20% 30% 밀렸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면 더 싸졌다. 이건 더 매수를 해야죠. 매집을 해야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야 되고 오늘 당장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너튜브로도 대리님께서 쌍용차 아픈 이름 대신에 KG 모빌리티로 설명 교체한 만큼 또 관련한 또 쌍용차도 새로운 이름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KG 모빌리언에 대한 또 모빌리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더 긴 대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마우스님과 함께 또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부터 전문가님 혹시 뭐 하세요? 방송합니다. 네, 원래 무료 방송이 있다고 좀 들어서요. 네. 어떤 주제로 또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오늘 준비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특별 방송에서 메인 디시라고 하면은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 이미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요. 한 15%에서 한 20몇 % 이 정도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산타클로스가 안 왔던 대신 이 골든마우스가 오겠다고. 그 종목으로 이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8시 방송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산타클로즈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골든마우스의 선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밤 8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에서 추측하는 또 이런 종목들 정답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답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도전 상한가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자,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들이 도전 상한가 될 만한 종목을 두 가지 하나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전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은 오늘 뭘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50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크리스마스라서. 네, 네, 네. 네. 네, 50이라는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을 네. 가지고 왔고요. 일단 50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면은 리턴 코로나냐 또 코로나 수혜를 기대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요. 이제 진짜가 또 있습니다. 진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리턴 코로나의 뭐 순환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가 되는 그 시기를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제 다시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의 물류도 정상화가 되고 있죠. 물류도 다시 돌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물류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어떤 게 되냐면 중국에서도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또 하늘이 맑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동안 공장이 막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늘이 또 맑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다시 물류가 정상화가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미세먼지가 또 다시 오게 되겠죠. 이제 한파가 풀린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들도 마스크를 더 쓰게 되고 단순히 코로나가 또 봉쇄가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벗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0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50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간의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짙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 색깔 짙은 선이 이제 241선 장기 이평선이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한번 이탈을 한 이후에 돌파를 못하고 이제 계속 찔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세를 면치 못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좀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재료를 타서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돌파 못하던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외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진짜 리턴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도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50에 대해 그래 지금 당장 봐야 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차점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10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로는 4,000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전 상한가. 자, 이제 골든 마우스 전문가님의 도전 상한가 종목 봐야 될 텐데 몇 네.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는 네 글자인데 이제 두 번째 힌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 정부 수혜주인가요? 네, 정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네. 좀 많이 핫했습니다. 핫했던 핫한 정부 수혜주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네. 어떤 또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전 관련된 원전 주, 섹터. 원전 관련된 네네.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제 K 텍소노미가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는 이제 22일 이제 원전을 포함한 개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오늘이 23일이죠. 23일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환경부가 밝혔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깝고도 먼 나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원전 정책을 11년 만에 이제 유턴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짓고 수명을 늘리겠다. 이제 원전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도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수원에서도 원전 금융 지원 그 공동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나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뭐 폴란드에서도 이제 이런 그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었고, 많은 이제 원전을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번에 제가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라 했는데 지금 다시금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의 매수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1,500원 정도로 잡았고, 수익률은요? 수익률이 한 15%? 15%로? 15% 정도 네. 제가 잡아놨습니다. 네, 뭐 지금 너튜브에 대한금속, 한국전력 아니면 에너토크인가요? 막 얘기가 있는데요. 방송 직후 8시부터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주말,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